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상관인 직무편란, 부인권,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과 범위, 행위 유해성과 부당성, 부인권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인이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어야 됩니다. 유해, 안 좋은 거죠. 행위 유해성, 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행이나 편폐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률이 낮아지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행위 중 유해성이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한편 행위 유해성이 있더라도 행위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인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므로 행위 상당성은 부인권 발생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부인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물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파상관제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의 전후에 대하여 이에 대해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인의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게 그 채무자가 만약에 이제 자영업자입니다. 아니면 사업자인데 그 어떤 자기가 조달한 돈을 어떤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가 아니라 뭐 근로자의 임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하도급 업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다든지 아니면 소액의 상거래 채권자, 계속적 거래를 하는 상거래 채권자들한테 대금을 결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자의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법 391조의 각호는 채무자가 뭐뭐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인권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헌 해석상.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채무자의 행위가 없어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참, 세 번째, 행위 태양이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죠.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자, 부동산이나 동산이 매각, 그죠? 저가 매각이죠. 그 다음에 증여, 무상증여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특정 채권자한테 채권을 양도해버리는 거죠. 채무 면제 등과 같은 협의 법률행위 하나지 않고 이 매각은 매도죠. 매매, 증여,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거는 채권법상, 민법상의 법률행위 내지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변제, 채무 승인 또는 법정 추인, 채권 양도의 통지, 승낙, 등기, 등록, 동산이 인도 등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 행위를 포함합니다. 결국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모든 게 포함합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면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일락, 재판상의 화해,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질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이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위가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죠. 이혼 후 2년 이내에. 그다음에 시효 중단 혜택,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의 부재기.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그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1,0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2,000을 청구했을 때 그냥 어차피 질 거, 그렇죠? 이의 신청 안 하는 경우. 지급거절 증서의 부작성, 변론기일의 불출석. 재판 나가서 다퉈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 자백으로 끝나거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불리하게 끝났을 때 공격 방어 방법의 부제출.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안 내서 의제 자백으로 끝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교과서에만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상관제인 16년 차를 해봤는데
개인 사건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부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 뭐 아까 말한 매각, 매매조차도 부인하기 쉽지 않죠. 주로 이제 증여, 상속 협의 분할, 제사상의 법률행위죠. 이혼 재산 분할, 요 정도가 대제지. 여기에 나온 거는 아마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또한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고 허위 표시 착오, 공소양속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라도 무방합니다. 불법 원인급여에서 통상적이면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관제인이 이를 부인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 뭐 뜬구름지 않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인행위 대상과 범위, 태양, 채무자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